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학개론 1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안 보인다고요? 잠깐만요. 이제 보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종이는 아직도 라면 먹고 있나? 라면 그만 먹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 선거 다 투표하셨죠? 올 대선은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죠.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6월 1일 날 실시되는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7개 시도의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교육감, 시도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죠? 자, 그럼 교육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지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어떤 행정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예산 집행,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운영, 그 다음에 교원의 인사,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감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질과 소양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특정 정당에 있으면 안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이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경력이 있어야 돼요. 교육 경력.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신하고 또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자질을 가져야 교육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감의 자질은 이런 정당이 없어야 되고 정치 사항이 편중되면 안 되고 교육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당이 없고 정치 성향이 편중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교수로서의 23년 동안 경력도 가지고 있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 과제를 추진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설립 심사위원이라든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과제도 하기도 하고 토론회도 나가서 큰 틀에서 교육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인사들, 교육 사주체라고 하죠. 기존에는 3주체만 얘기했었는데 교육 사주체가 서로 원활하게 조정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결정된 것은 확실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교육감에 출마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학부모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부터 소통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은
학생, 학부모, 교사, 또 지역 단체하고 원활한 어떤 거버넌스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또 수기하고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어나게 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반 시민들은 시장이라든가 또 시의원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은 앞으로 나라의 미래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종교육은 행정 수도뿐만 아니라 교육 수도로서 어떤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세종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떤 시대의 흐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의 세종교육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벽에 가득 찬 느낌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과제를 접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틀에서 세종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깨고 콜럼버스 달걀처럼 새롭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종의 미래교육에서는 제가 적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학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공부도 잘하는 세종이라는 슬로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학생 중심, 안전한 학교,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는 세종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종교육이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학교 공간을 보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네모난 교실에 똑같은 교실이 1반, 2반, 3반 이런 형태의 이런 공간은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학부모가 논의해서 학교 공간도 재설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업 방식인 칠판에다가 판사면서 상위 5%를 위한 수업 방식은 지양을 하고 모든 자료는 온라인 컨텐츠화로 다 올려져 있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스마트 디바이스를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수업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토론, 창의력, 협력 이런 부분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큰 틀에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꼭 이 부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3까지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아마 실감할 겁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서 새로운 교육과 교육 혁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투표합시다.